네. 제목이 이 망할 놈의 편집 너만 아니면 이거 맞습니다. 제가 15화까지 봤거든요. 제가 위티비를 결제해서 보는데 위티비는 말씀드렸듯이 이중 자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릉칭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위티비를 보는데 와 정말 제가 3화에서 진짜 깼잖아요. 최악의 편집 뭐 약간 이그노벨 상처럼 여도 최고의 편집상이 있다면 최악의 편집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거 3화는 이거 받아야 돼. 3화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그 다음 화도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흐름을 그렇게 방해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뜨악뜨악하는 거는 클로즈업. 와, 클로즈업에 무슨 관광버스 OST처럼 갑자기 음악을 막 틀어대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게 흐름을 방해해요. 그건 중간중간에 뜨악뜨악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3화의 편집은 정말 최악이었고 뭐 7화에 나오는 비행기 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되게 웃기긴 한데 네 이거를 그냥 기술도 그 과거의 기술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최선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 편집도 뭐 적당히 이제 좀 되고, 가는 진행상으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근데 그런 차이는 있어요. 제가 추곡은 1화를 시작하고 마지막 화까지 제가 잠도 안 자고 봤어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그런데 얘는 제가 이제 뭐 급한 일 있으면 잠깐 멈추고 또 볼일 보다 멈추고 뭐 하다가 멈추고 이번 화까지 보고 공부해야지 그럼 또 공부하다 멈추고 멈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도는 추곡에 비할 바는 아니다. 완성도도 그렇지만 그리고 중간에 막 툭툭 끊어질 때도 추곡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잘 끊어진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가래떡 방앗간에서 가래떡 나올 때 썰어놓듯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사실은 그것도 몰입도를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긴 해요. 적당한 우리 드라마는 적당한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서 그 다음 화를 기대하게 한다면 얘는 이제 그런 건 없죠. 중국 드라마는. 근데 일단은 13화에서는 13화, 14화, 15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고요. 드디어 이제 악을 하나하나씩 처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비밀 클럽에 둘이 막 미세스 앤 미스터 스미스 부부처럼 둘이 탁탁 합을 잘 맞춰갖고서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과정들도 나오고 드디어 우리 무릉칭이가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총도 맞고 이제 근데 그렇지만 여자가 이제 와서 구하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13화부터는 더 뽀샤시하게 예쁘게 나와요. 초반에 찍었나 싶게 굉장히 예쁜 무릉칭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물론 급한 일 있을 땐 잠시 멈춤이 가능한 드라마지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저 주인공이 저 여잔가 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달아 보지 않고 짤로만 계속 봤을 때도 약간 미스터 선샤인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서사를 이끌어가는 게 여자예요. 여자의 운명에 막 휘몰아치는 남주들인 거죠. 미스터 선샤인도 고해신의 운명 속에 이 남자들이 기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런수스의 운명에 얘가 그냥 다이브 인, 막 점프 인투 더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그냥 사실은 얘는 어릴 때 굉장히 학대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유학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병원 하면서 이게 제 의사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고 감옥도 가게 되는 이유도 이 여자 때문이고 근데 돌아와서도 이 여자랑 계속 얽히면서 이 여자의 그런 뜨거운 불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거의 불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꽃으로만 살아도 좋으련만 했더니 나는 이제 불꽃처럼 꽃 중에서도 불꽃처럼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도 거의 불꽃이에요. 되게 뜨겁죠. 이 뜨거운 여자한테 이제 운명이 그러니까 뭐 뛰어들었다도 아니에요. 그냥
불 곁에 있으면 다 화르륵 타는 거랑 똑같이 그냥 다 불쏘시개가 되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남주의 운명이 약간 그렇게 짜여진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무릉칭이가 주인공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 드라마가 이럴 텐데 이 여자가 조금 어떤 식이냐면 50.5 주인공 무릉칭이가 0.5 빠지는 네네 49.5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이 남자의 인생의 격동이 일어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15화까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하차하고 여기서 하차했다면 되게 좀 후회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스토리를 놓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형제, 이거 재미나이가 제가 일을 되게 못 시키나 봐요. 일을 요렇게 해놨어요. 제가 일을 잘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형제라고 생각한 게 이제 무릉칭이가 이제 다쳤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근데 그 전에 웨딩드레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자식 이러면서 엄마한테 뺨 맞고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찾아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얘네 집 홍채라는 게 있는데 약간 붉은 벽돌집인데 얘가 무릉칭이가 사는 집인데 형이 딱 발견해서 이 자식도 나이 먹고 말이야 맨날 삐지기나 하고 가출이나 하고 이 새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한 방 팍 때리니까 이제 얘도 에이 뭐 형이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둘이 싸워요. 이제 그런 말이잖아. 사내 녀석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는데 쟤네들이 이제 둘이 치고받고 나서 이제 형이 차에 태워갖고 의사한테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해요. 근데 이제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형이, 왜냐면 그때 형이 얘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얘를 지켜줬더라면 이제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이제 형은 이제 약간 정말로 얘가 범인이라는 정황밖에 없으니까, 사실 정황도 되게 웃긴 게 얘가 이제 그 죽은 현장에 있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야 뭐 지문이 있겠어요. 뭐 지문 검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CCTV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얘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이제 적당히 3년 정도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얘 손이 그때 다친 걸 알고 형이 너무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형이 너무 미안해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 치고받고 이제 우정을 하긴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 나 별로 안 아프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이제 형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좀 지금 뭘 해주면 좋겠다. 뭘 해주면 좋겠니? 이랬더니 뭐든 해줄게. 이랬더니 뭐 하나 있긴 하다. 나 형 한 번만 더 불어도 되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렸을 때 학대받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어떤 나쁜 인간들한테 이제 그 인간들이 얘네 무릉가에 이제 가주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게 돼갖고 알려주려고 하다가 나쁜 놈들이 얘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얘한테 무슨 약을 먹여서 얘를 그러니까 강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때 기억도 이제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되게 많은 혼란을 겪고 PTSD가 온 거죠. 돌아와서도 발작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학대와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왔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어렸을 때 걔가 발작을 할 때 형도 어렸는데 얘를 꼭 안아주면서 이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동생이 얘를 물어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 넌 좋아질 거다 라면서 위로해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얘한테는 굉장히 보호받는다. 내가 태어나서 사실 처음으로 진정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우정의 시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애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게 사랑에서 시작해서 우정으로 넘어가는 관계들이 안정감 있게 오래 가듯이 형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형제들끼리의 그런 서열이나 이런 애정에 대한 그런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진정으로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한 걸 떠나서 본인들끼리 끈끈하게 우정이 싹 트는 형제들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얘네들의 애정이 우정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게 도와줘야,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정으로 오래 가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게 애정이 우정으로다가 승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이 일을 계기로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외과 의사 하기 싫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손도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이 형이 그럼 뭘 하고 싶냐? 너는 지금 너 되게 하고 싶어 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얘가 네, 이놈 새끼. 한 사람을 좀 이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런수스거든요. 그러니까 런수스가 3년 전에 자기를 이게 거짓말을 하고 떠난 게 얘한테는 계속 한이 맺힌 거죠. 근데 런수스의 맛에 걸려든 거예요. 잊고 살았으면 좀 평탄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형이 막 누군지도 모르고 막 칭찬을 해요. 아니 칭찬이 아니라 격려를 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멋지게 이겨봐. 아자 아자 짜요 짜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얘도 형한테 형도 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서 왜 정략 결혼을 하냐. 형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서로의 조언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이제 동생의 파혼을 해줘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동생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식구를 못 챙긴 거니까 이제라도 챙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파혼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는 야, 이 먹튀들 이러면서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겠죠? 얘는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관상도 별로였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서 이게 약간 소제목 같다고 보면 이제 그 다음은 부성에 관한 건데 이제 그 아저씨가 전장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이제 도시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식구들 초대했는데 청이만 왔어요. 청이도 약간 궁금했을 거야.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래도 내심 약간의 일말의 기대로 여기를 왔을 수도 있고 사실 어머니 사당에 가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포처가 이제 저렇게 자란 오동나무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오동나무 기억나냐?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이거 너가 직접 심었다던데. 이제 그런데 이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리보처는 이 집에 어릴 때 추억이 없으니까 칭이가 되게 부러웠을 거고 칭이가 직접 심은 저 나무가 저렇게 잘 자라게 잘 가꿔 놓은 것도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해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개팍하고 나쁘다 그래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얘도 그렇겠죠? 그래서 내심은 청이가 좀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그거 오동나무 아니고 개오동나무야. 그랬더니 얘가 또 그렇게 말하죠. 고향을 뜻하는 나무지 이렇게 말해요. 얘한테는 리버츠한테는 청이가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추억이 있는 게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어머니도 못 만났잖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얘한테는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냥 그런 표현만 있는 거지 진짜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다만 친어머니를 못 봤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어렸을 때 추억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애잔함이 있는 아이라서 되게 다 부러웠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밥 먹고 뭐 거기서 난장판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너는 잠깐 여기로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리보저는 손님 대하듯이 해요. 무슨 친척 조카처럼 대하는데 얘한테는 진짜 애증의 관계를 팍팍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담배불이나 붙여라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야 너 왜 못 들은 척해? 너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듣냐? 그 집에 가더니 너 이제 나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서는 너는 애미 잡아먹은 재수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또 아이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아내를 죽인 거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학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얘로다가 이제 투사적인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어른들이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조금 눈치 없어 보이는 아버지지만 이 아저씨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본 무릉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야? 딱 보는 거예요. 담뱃불 붙이다가 본 거죠. 손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얘가 또 이제 빈정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자식아 너 거기 가더니만 네 몸 하나 못 지키냐 이러면서 약간 걱정 아닌 걱정 비난 아닌 비난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뭘 가르쳤는데 정말 적반하장이긴 한데 얘 입장에서 적반하장이긴 한데 이 말을 아버지가 또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심한 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 빨리 허가 각각 그 여자랑 결혼해서 나도 아버지한테도 전리품 좀 갖다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한테는 비행기 줬으니까 나한테 뭐 줄래? 뭐 이러면서 내가 그 여자랑 결혼을 왜 하냐?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럼 누구랑 할 건데? 너 그 런수스 네 형수 될 사람이랑 하려고?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아버지 눈치 엄청 빠르죠. 눈치 백단. 근데 무릉가 사람들은 진짜 눈치, 코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쓱 보자마자 스캐닝 바로 한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역시 한심한 놈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청혼할 용기도 없고 뭐 이러면서 얘를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도발하냐면, 야 그럼 네가 청혼 안 할 거면 내가 데려다가 접으로 삼을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 화가 나서 주먹을 날리는데, 헛스윙이 되고 이 기운센 선화장사 아버지가 얘를 번쩍 들어다가 던집니다. 와, 이 노인네 힘도 세.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는 얘가 그렇게 모진 고문 같은 거죠. 이렇게 학대를 했는데도 얘한테 굴복하지 않은 게, 설설 기거나 굴복하지 않은 게 그렇게 싫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러면서 너만 아니었어도 니네 어머니는 안 죽었다. 이게 다 너 탓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불행이나 이런 거를 다 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네, 씁쓸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가고 난 다음에 얘가 심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한테, 야, 걔 청이손이 왜 그런지 알아봐라.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러면서 되게 씁쓸하게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좀 아름답게 표현해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럼 따뜻한 말이나 해주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 간의 정도 결국에는 우정을 쌓아가는 거고, 형제지간도 우정을 쌓아가고, 부부간도 그렇듯이, 그거는 근데 그렇게 쌓아가려면 서로의 성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성실함, 진실성,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각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른이 먼저 노력해야죠. 아까 칭이 형이 그렇게 먼저 노력해서 다가왔듯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왔듯이, 그 사나운 들개가 집에 있는 애완 반려견이 되듯이 형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어른들이 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렇게 따뜻한 관계로 우산 밑으로 들어오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인함 전쟁이니까 이렇게 맨날 삐뚤어지고 막 틱틱거리고 뭐 하나 되게 싫어하는 거 없어 보이고 되게 약해 보일 것 같은데 강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싫겠죠. 모든 어른들이 이런 캐릭터는 싫을 것 같고,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약간 이렇게 칭이 스타일이거든요. 생긴 거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정을 아직 못 쌓았어요. 저는 아직 아들과 우정을 못 쌓았거든요. 꼭 쌓아갈 겁니다. 저의 목표. 너무 야심찬 목표긴 한데, 근데 우정을 내가 쌓고 싶다고 쌓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마음이 열려야 쌓겠죠. 그냥 좀 아들과 엄마는 어렸을 때는 엄마밖에 모르더니 이제 대면대면한 관계가 됐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20 몇 살이 되었을 때 내가 저런 관계가 되면 어떡하나. 좀 따뜻하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근데 또 아들이 또 전화 안 받으면 또, 야, 너는, 엄마가 몇 번째 전화도 안 받고 너 이러면 용돈을 끊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 전화를 딱 받아요. 그러면 되게 비참해져요. 난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러면서 진짜, 네, 카톡도 잘 안 읽어요.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아들이 연락을 하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네, 대학교 기숙사에 사감한테 전화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이 누구누구인데 생존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네, 제가 이런 약간, 진상 어머니 그게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엄마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나는 이러지 말자.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우정을 어떻게 쌓아갈 것이고, 저 아이는 이걸 원하는가. 네, 그거를 좀 저도 고민하게 돼요. 제가 원래는 8분, 9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야. 드라마도 좋아하고, 제가 투머치 토커라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드라마를 보시면 또 15화 넘어가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무릉칭이가 이렇게 무릉칭이는 병양미, 장능력이 특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꼭꼭 보시고, 티빙에 21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리기 힘드시면 저는 IT보다는 위티비를 권하면서, 네, 뭐든 네, 보시면 좋고, 화질이 IT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암튼 꼭 보시고 거기 안에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찾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오겠습니다.